음성 광고를 고려하고 계신다고요? 지상파 라디오 팟캐스트에 100% 효율을 보장받는 음성 광고 상품이 판매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신속하게 제작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팟캐스트 광고를 아트19과 함께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리즈에 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아트19을 검색해보세요. 아트19, 넘버원인 팟캐스트.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태풍이 왔다 갈 때마다 막 온몸의 기운이 다 쭉 빠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각 지역의 여러 피해 소식들 또 뉴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요. 어제 5368님이 홍성에서 양계장을 하시는데 태풍 대비 수리하고 있다는 문자도 주셨잖아요. 예예. 밤사이에 우리 5368님 댁 축산 피해는 없으셨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렇죠. 한 분 한 분이 다 좀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때일수록 전신줄을 꽉 붙들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아, 쉽지 않아요. 그죠? 태풍 뒤에 오는 그 질병들이 많기 때문이래요. 그렇네요. 일단 수인성 피부 질환, 음흠. 습도가 높아지면요 물이 오염되고 균이 증식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부병은 물론이고 무좀도 이맘때 많이 생긴다네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식중독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특히 저장됐던 식수는 함부로 마시면 안 되고요. 또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게 젖은 행주입니다. 아. 이 태풍 지나고 전체적으로 습도가 높아서 행주가 잘 안 마르는데 그 젖은 행주가 바로 균의 온상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것도 긴장해야 되겠네요. 그럼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행주도 조심하고. 삶아야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농작물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와중에 또 9호, 10호 태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쉽시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견딜 그래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정말 근력이 좀 생긴 다음에 들을게요. 좀 조심하자 이거죠. 예, 예. 그럼요. 그건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태풍 피해 수습하는 것만큼이나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수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늘 뭐 수줍게 말씀드리지만 지라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래도 사연 재밌게 꾸며서 여러분께 예.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 좀 뭐 별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 하루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선물도 좀 준비하고 네. 그냥 들어드리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가요. 혼자 맞습니다.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도 좀 뽀송뽀송해드리게 저희가 좀 제습기 역할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예.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조금 오늘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힘이 이렇게 당최 솟아나질 않아서 네. 힘을 좀 충전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곡을 좀 신나는 노래보다도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오늘은 좀 따뜻하게. 희망이 되는 네. 그런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노래 들어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내가 지칠 때 누가 토닥토닥 해줘도 여기가 결려. 그러니까 오늘은 G.O.D의 촛불 하나 어때요? 좋죠. 네. 이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진짜 이 노래대로 부디 좀 희망적인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2020년이 참 가혹한 해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본 해 중에 올해가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2020년은 지워지지 않는 가혹한 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 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는 수많은 감동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라디오가 또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또 힘을 얻고 그렇죠. 아 진짜 그렇구나 아직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조금씩 기대요. 이럴 땐 좀 기대요. 서로 기대고 네. 또 우리 웃을 수 있으면 최대한 웃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 2부에 7월 월간 베스트 준비해놨어요. 맞습니다.
잠시라도 또 잊을 수 있는 재미있는 월간 베스트 사연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오겠습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월간 베스트 7월의 주인공 어디 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한 달간 방송됐던 웃음 편지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단 하나의 사연.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아가실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발표됩니다. 예, 상품이 큰 만큼 거르고 또 걸러서 진짜 참기름 짜듯이 그죠? 예. 정말 수액을 짜듯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이거 설문조사 하고요. 예. 진짜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지라시 들으셨으면 어떤 예. 사연이 재밌으셨어요 이번 주에? 뭐 맞습니다. 이렇게도 묻고. 예, 댓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개수를 다 검토를 하고요. 그럼요.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통계를 내서 우리가 맞습니다. 공정하게 최대한 뽑은 사연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후보 2편 뽑아놨고요. 그 2편은 지금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후보 사연 공개하기 전에 월간 베스트 어떻게 뽑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월간 베스트 선정 방법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소개된 웃음 편지들 중에 가장 웃겼던 사연 2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뽑힌 4주치 주간 베스트를 또 한 번 걸러낸다는 것이었는데요. 거르고 걸러 월간 베스트 후보로 뽑힌 2개의 사연,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월간 베스트 선정 방법 잘 들으셨죠? 네. 이렇게 뽑힌 7월의 베스트 사연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7월의 월간 베스트 첫 번째 후보 사연은요. 7월 23일에 소개됐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연재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자, 그때 사연 들으시고 자동차 문 잠겨서 고생해봤다는 분들의 경험담들, 그 차종 뭔지를 안다, 네. 단종됐는데 나도 그 몰았었다 하시는 고백들, 그리고 거기 네. 문천식 씨의 팽식이 연기. 네. 야, 여기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맞습니다. 네. 잘 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겹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 되게 우유부단하고 끼부리는 남편 연기로는 팽식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전데 옆에서 막 그 팽식이 남편 괴롭히는 와이프분. 아니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조금 아내 입장, 남편의 입장이 갈려요. 과다 친절해, 과잉 친절. 와이프의 견제가 과하다. 이런 것도 그리고 있고요. 딱 느낌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팽식이가 너무 신나 있구나. 예? 자, 이런 거 포인트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천 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사연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사연 듣고 나서는 듣기 평가 퀴즈도 있습니다. 저희 9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퀴즈죠.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선물도 준비해놨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월간 베스트 후보 사연 들어갑니다. 감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 오빠. 예. 지난 주말 생애 처음 거제도를 혼자 다녀왔는데 너무 다이나믹했던 일정이라 주변에서 라디오에 사연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저는 원주에 살고 있지만 회사 직원 연수를 통해 거제에서 일하는 동생을 알게 됐어요. 그 동생이 강원도로 놀러 온 적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놓고 간 물건이 있어서 그것도 전해줄 겸 또 거제도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동생이 있는 거제로 혼자 향했습니다. 총 5시간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언니 어떡하지? 내가 연차를 못 내서 지금은 같이 못 놀 것 같아. 대신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 차 키야. 좀 구형이긴 하지만 트렁크가 넓어서 짐 싣고 옷 갈아입기에도 좋을 거야. 내비에 저구항이라고 찍고서 가봐. 거기 수국 앞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끝내줘. 사실 거제도로 오기 전에 수국이 멋있다는 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수국이 그려진 드레스도 한 벌 샀어요. 그 드레스를 입고 수국 앞에서 내가 수국인지 수국이 나인지 모르게 사진 한 방 남기는 게 제가 이번에 거제도로 온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생에게 차키를 받아들고 차를 탔습니다. 저는 쌍땡삐에서 나온 코땡삐삐였습니다. 무슨 차예요?
예, 쌍 두 마리 이용해서요. 아. 코란 이렇게. 아. 2인승 SUV예요. 네. 저는 차를 탄 후 창문을 열고요. 분위기 있게 날렸습니다. 아, 좋다. 너무 좋아. 거제의 바람은 원주의 바람과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마치 긴 여행을 온 사람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을 올리고 그림 같은 카페 앞에 차를 잠깐 세우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차에 놓고 내렸네. 아유, 자, 다시 차로 갔는데 차 문이 잠겼어요. 아이고, 차 키 안에 있는데 아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래전에 나온 차 중에는 문이 닫히면 저절로 잠기는 그런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차 주인인 동생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카페로 무작정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기 너무 죄송한데 제 차가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요. 차가 어떻게 됐다고요? 펭수를 쏙 빼닮은 그분은 카페 사장님 친구라고 하던데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자동차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차가 좀 봐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진짜 똑같다. 그 연구원께서 제 차를 살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겠죠. 사람 불러야 돼요. 네? 보험회사 불러야 돼요. 전화죠. 휴대폰도 저 차 안에 있는데. 제 전화 빌려드릴게요. 여보 뭐해? 우리 안 가? 잠깐 있어봐. 바쁘신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천천히 전화 쓰세요. 아우 나 배고프다고. 지금 이분이 전화 쓰시잖아. 왜 저래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쓰세요. 미쳤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자한테 친절하고 난리야. 내가 뭐 친절하게 굴었다고 그래. 진짜 왜 저래 성격. 신경 쓰지 마시고 전화 천천히 쓰세요. 가식덩어리 너란 인간이 늘 그렇지 뭐. 짜증나네. 잠깐 계셔보세요. 진짜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고 많이 웃기다. 그렇게 그 연구원께서는 아내 곁으로 다가갔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내가 배고프다 그랬잖아. 왜 내 말을 일생무시해. 항상 이런 식이지 아주. 뭐가 이런 식이야. 진짜 화가 안 난다. 화가 안 나. 내가 언제 무시했어. 날 무시한 건 당신이잖아. 오늘도 내가 나오기 싫다는데 억지 끌고 왔잖아. 그래 그렇게 싫은데 나랑은 어떻게 같이 사니? 그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가시방석 같았던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얼른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 후 그분들께 다가갔어요. 저기요. 다 쓰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내가 이런 일 당해서 봐. 칠칠 맞다느니 정신머리가 빠졌다느니 난리가 났을걸. 좀 조용히 좀 해.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보험 직원은 언제 온대요? 한 20-30분 걸린대요. 금방 오겠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기다리세요. 아니요. 제가 지갑도 차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미쳤어? 그거 왜 네가 사? 못 살 건 또 뭐야? 내 맘이지. 난리 났네. 내가 번 돈으로 커피도 내 맘대로 못 사냐? 요즘 데이트 아니야? 나한테 돈을 그렇게 좀 써봐. 따박따박 월급 벌어다 주잖아. 죄송한데요 두 분. 제가 커피 안 마실게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입을 울잖아. 나 때문에 왜야? 왜 딴 여자 우는 거 신경 쓰고 난리야? 나 울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그 성격 좀 어떻게 해봐. 진짜 펭귄같이가 세상에 거 데리고 왜 사라졌더니 저러냐 정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민폐 끼치는 것도 죄송한데 저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고 막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결국 20분인가 진짜 지나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오셨고 차 문을 켜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빨리 오라고 이 펭귄아. 진짜 미치겠네 정말.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차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저구항으로 향했어요. 잘했어요. 15분 정도 달리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수국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려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준비해온 드레 진짜. 나 이 효과음 나만 불안한 건가? 잠깐만요.
준비해온 드레스를 갈아입기 위해 트렁크로 탔어요. 네. 그렇게 수국이 그려진 드레스를 입고 나오려는데 문이 또 안 열려요. 야, 미치겠다. 아시다시피 차 트렁크는 안에서 열 수가 없잖아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등에는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진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험한 세상. 방법은 하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열어달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트렁크 유리 창문을 한없이 두드려댔던 겁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어머, 저 여자 왜 저래? 뭐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나는 관광객에 의해 구출이 되었고 괜찮아요?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걸 때려칠까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괜찮아요. 예. 저기 죄송한데 예? 저 수국 앞에서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야 뭐, 네. 저는 천천히 수국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찍을게요. 근데 마스카라 괜찮으세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웃으세요. 네. 하나, 둘, 셋, 스마일. 내가 이걸 찍으려고. 이게 뭐야, 이게.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 아가씨 미쳤나봐. 빨리 가. 지금도 제게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머리는 쑥대머리에 마스카라가 번져 얼굴이 얼룩진. 다만 드레스에 수국만이 또렷하고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사진. 정말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팽수남 편이 조금 오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니, 그 바쁜 와중에 너무 AS를 끝까지 하잖아요. 예. 아, 과한 친절이죠. 그렇죠. 예. 그 옆에서 그 부인께서도 좀 과격하긴 했지만 어쨌든 등장인물 주인공 외에 외부 인물이 이렇게 장악력 있어 보긴 또 처음이고 네. 가장 그 포인트는 여기서 사연 후에 문자를 주셨는데 0932님이 야, 그 와중에 꽃 앞에서 사진 찍을 생각을 하시다니 사연자분 존경합니다. 저도 여기서 그 생각했거든요. 네. 저라면 사진이고 뭐고 길바닥에 나앉아서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셨는데 근데 이해도 가는 게 네.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수국 원피스를 샀단 말이야. 샀으면 일단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으니 온갖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그런 V를 어떤 하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신세한 그렇죠. 탄. 예. 하트는 그리고 있고 내가 수국 앞에 사진은 찍지만 어. 서러움이 밀려. 이럴 일인가 싶은 거죠. 이제 이게 복합지문이라고 네. 약간 예전에 그 김수현 씨 대본에 이런 복합지문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 있잖아요. 아하. 그렇게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픈 어, 그 복합지문을 연계내신 거예요, 이 주인공이. 대단합니다. 치즈, 아이고. 김치 이게 조금, 나오는 거죠. 난 사실 좀 측은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진짜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이 사연 뒤에 그쵸. 예, 그 차에 갇힌 건 너무 유감이나 네. 이 에피소드 덕분에 많이 즐거워하셨고 그리고 또 그 제 또래 남성분들은 2인승 밴 그 SUV 기억납니다. 코란땡 그거 구형. 저도 문 잠겼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이거 안에서 잠기는 거 진짜 공포인데. 황당하죠. 예. 자. 자, 우리 1842님은 사연 들으면서 배꼽 잡고 웃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 어머나, 그래도 저는 차 문은 안 잠겼으니까요. 어허허 하시면서 그 당시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듣기 평가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맞출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심하게 엄청나게 쉽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사연 속 주인공은 친한 동생도 보고 수국도 볼 겸 이 섬에 놀러 갔는데요. 자동차 문이 잠기면서 차 안에 갇혀버렸고 온갖 고난을 겪었죠. 그렇다면 주인공이 놀러 간 이 섬은 어디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수국뿐만 아니라 바람의 언덕으로도 유명한 곳이랍니다. 네, 객관식 준비했습니다. 1번 거제도,
2번 제주도, 3번 실미도. 실미도를 누가 놀러 간다고 여기다 써놨죠? 뭐 극기훈련. 대단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참 힌트를 마땅히 드릴 게 없네. 일단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선혜 씨 나름 좀 힌트 주신 거예요. 제가 힌트를 좀 과하게 드리면 수치스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2살짜리 애가 옹알이하다 맞췄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너무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정답자 10분 뽑아서 지라시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바이브입니다. 사진을 보다가. 끙끙대요. 원래 이런 노래예요. 너무 끙끙대. 들어봐요. 똑같죠? 저랑. 사진을 보다가. 내가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우리 또또가 똥 마릴 때 그래. 누구요? 우리 집 말라기. 잠깐, 저는 44살 남자 성인이고요. 또또는 누군데요? 또또 우리 집 반려견. 강아지. 그렇게 그냥 똥 마리고. 윤민수 씨 고소합시다 우리. 비슷해. 아니 고소합시다. 윤민수 씨랑은 완전 다르죠. 아, 정말. 저는 이제 짝꿍. 알겠습니다. 짝꿍. 자,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 속 주인공이 놀러 갔던 섬은요? 1번 거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월간 베스트 후보 공개합니다. 혀가 좀 나와 있어요. 약간 배영만 선배님이라고요, 이거는. 평소에 혀가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7월 월간 베스트 후보 사연 만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 사연은요? 맞다고요. 아, 진짜. 7월 29일에 소개됐다고요. 부산 북구에서 한선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공지 팔줄. 야, 이거 뭐 어린 시절 좀 치고받고 쌈박질 좀 해봤던 형제 자매들이라면 격하게 공감할 수 있었던 사연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형 막내인데 네. 나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감이 대들 수가 없었는데 예. 나이 차이 비슷한 자매 형제들은 엄청 엄청 싸워요. 싸워요. 예. 예전에 그 이영자 씨도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 동생만 예뻐하니까 골목에서 언니가 주먹밥 줄까? 뻑! 그 주먹밥이야? 주먹밥이요. 그랬구나. 조혜련 씨는 네. 언니가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더래요. 네. 그래서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대요. 와우. 그리고 막 웃었대요.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언니가 그다음부터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 가끔 너무 허무맹랑한 짓을 하면 안 괴롭혀. 그죠? 바지를 적시며 웃는 아이를 보니 언니가 야, 얘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초등학생인데 느꼈던 거죠. 자, 뭐 그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그러나 나중에 좀 따뜻하게 또 마무리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 재미있는 사연 나간 뒤에 듣기 평가 퀴즈도 준비해놨습니다. 정답 맞추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선물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 월간 베스트 후보 사연 감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씨, 천식 씨. 비가 자주 와서 그런가 요즘 부쩍 옛 추억이 생각나서 몇 자 적어봐요. 저하고 언니는 3살 차이 나요. 엄마는 평생 삼겹살집을 하느라 바쁘셨고 저는 언니와 함께 식당을 도우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는요, 엄마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을 했어요. 엄마, 제가 선미손 꼭 잡고 길도 잘 건너서 학교까지 잘 다녀올게요. 그렇게 20분 거리 되는 학교를 저와 함께 갈 때면 집에서 나올 땐 분명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요. 선미야, 언니 손 꼭 잡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엄마의 배영이 끝나고 엄마가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리 안 꺼져!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MSG 너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과장 진짜? 같은데? 진짜? 선미 씨 익명으로 해드려야지 않아요, 이거? 조용히 못해! 그러더니 저를 두고 막 혼자 빨리 걸어가 버렸어요. 저는 뒤에서 언니에게 천천히 가 언니 라고 울었고 그러면 언니는 더 빨리 걸었어요. 꺼져, 이 멍충아! 언니 같이 가. 미쳤냐, 내가 너랑 안 가와! 그러면 저는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일러 바쳐야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니는 저보다 더 크게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선미가 너무 늦게 와서 제가 주번인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하지마. 선미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선미가 너무 미안해할까봐. 엄마, 아니, 언니가 나한테 꺼지라고. 엄마, 나한테. 전 괜찮아요. 뭐가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아픈다. 괜찮아요. 엄마, 그게 아니고. 제가 식당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나도 뭐? 이러면 엄마도 홀딱 언니한테 저는 막 이러고 있고요. 언니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엄마가 홀딱 넘어가고 저만 혼내고 하셨어요. 대박이다. 그러던 제가 중학생이 됐던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제 치마를 아스케케 하는 겁니다.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너 왜 내 팬티 입어? 제가 정말 언니 팬티를 입었냐고요? 네, 입었어요. 반전이다. 네. 근데 여러분, 자매끼리 네 팬티 내 팬티가 어딨어요. 그냥 어릴 때 다 같이 입고 빨고 뭐 그러는 거지, 그죠? 안 그래요? 고등학생인데? 아, 그 집은 안 그래요? 근데 언니는 하여튼 그걸 정말 질색팔색 하더라고요. 아, 진짜 더럽다고. 내 팬티 벗으라고. 그럼 난 뭘 입는데? 아, 너 엄마 팬티 입던가. 너는 엄마 팬티 입어. 뭐? 너? 야, 너 일로 와. 내 머리. 너만 손이냐? 이씨. 나 머리. 안 놔. 이게 언니 머리. 너 야. 먼저 나. 그러면 나도 놓게. 아파. 알았어. 하나, 둘, 셋. 동시에 같이. 자, 하나, 둘, 셋. 왜 안 나? 아이, 너도 안 났잖아. 아이, 못 피겠다. 여러분, 아니 지 팬티 하나 입었다고 이럴 일인가요? 정말 난리. 그래서 그날 저는 머리들을 다 뽑혔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일요일 아침 8시에 교회 가야 되니까. 웃어? 네가 엄마 식당 일 도와드려. 알았어? 보통 그렇게 아침 8시에 나가면 언니는 1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점심 장사 돕는 건 고스란히 동생인 제 차지가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 제가 언니에게 복수하는 길은 아침 7시 반에 언니보다 먼저 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를 바꾸는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문제의 일요일 아침 7시. 누가 이렇게 잠결인데 잠깐 부스럭대. 야, 뭐야? 너 뭐해? 그래, 나다. 몇 시냐 지금? 응? 아, 미쳤나 이게 7시밖에 안 된. 야, 교회 8시야 맹추야. 나 절에 다니기로 했어. 뭐? 이미 불교 학생회도 가입했어. 아씨, 안 돼. 야, 나 오늘 예배 끝나고 떡볶이 먹기로 했단 말이야. 뭐 어쩌라고. 나도 끝나고 반야심경 외우면서 산채 비빔밥 먹기로 했어. 그럼 벌써 7시 반이라서 나는 이만. 야! 얼마나 통쾌한 복수였는지요. 그리고 그날 언니의 책으로 바퀴벌레를 잡았어요. 내 수학책에 바퀴벌레 눌러붙었어 이거. 야, 이거 네가 그랬지? 너지? 그래, 나다 어쩔래? 매번. 너 일로 와.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날아오는 언니의 손바닥. 네가 뭔데 내 수학책으로 바퀴벌레를 잡아? 지금 나한테 귀싸대기 날린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 엄마. 어딜 가? 내 머리. 자, 언니 알기를 우습게 하는 동생은 좀 더 맞아야 돼. 내 머리 따. 아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유, 야, 무슨 일이야? 와, 근데 그때요. 이 여시 같은 지집에 자기 머리를 막 헝클이더니 엄마, 선미가 내 머리를 이렇게 여기 아프. 근데 나 괜찮아, 엄마. 엄마, 아니야. 언니가 나를 막 이렇게. 엄마, 이 수학책 선미가 이래놔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팔을 뻗었는데 아니. 거기에 선미가 있었는데 자기가 내가 일부러 때렸다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아니, 너무 네가 왜 울어 지금? 내가 엄마, 아니. 그래서 그날도 저만 혼났어요. 와, 열받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요. 와. 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언니가 글쎄 또 교회에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더라고요. 그 오빠는 대학생이었어요. 우리 언니는 고3. 진짜 언니가 완전 오빠한테 푹 빠져가지고 동네 골목에서 글쎄 보니까 온갖 교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오빠, 이렇게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오빠 찾아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 찾아와. 나는 수요일에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 있으니까 그때 와도 좋고. 너무 든든하다. 고맙습니다. 오빠 조심히 가세요. 그래, 안녕. 안녕. 이 좋은 구경거리를 봤으니 제가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얼마 후 수학 문제집을 들고 교회에 갔다 온 언니는 펑펑 울며 돌아왔습니다. 얘 왜 이래? 얘 왜 이렇게 울어? 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엄마의 다그침에 언니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누가 오빠한테 나에 대한 투서를 보냈대. 내가 사이코고 이중인격자고 나랑 만나는 순간 인생 망치는 거를. 누가 그렇게 보냈어 대체 누구냐고. 그러게요. 누구겠냐고요. 저는 울고 있는 언니를 뒤로 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오빠가 내가 무섭대. 나 오빠가 좋은데. 누가 투서를 쓴 거야? 언니의 시련과 눈물, 그것이 곧 저에겐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투서를 쓴 장본인이 저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언니는 제 머리를 다시 한번 잡았지만 괜찮아요. 그때는 제가 언니보다 덩치가 더 커진 상태였어요. 이거 노라고! 아씨, 왜 이렇게 세졌어? 씨.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어릴 때 언니가 고생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통닭 배달이나 식당 그 화장실 청소, 또 삼겹살 파절임에 파 채치기, 어머, 그런 모든 게 언니의 몫이었대요. 어머, 언니도 어렸는데. 그러니 엄마는 언니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도 뭐 그렇게 질리도록 싸워서 그런가 지금은요 또 세상 어느 자매보다 우애가 좋고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어요. 언니, 우리 언니 너무너무 사랑해. 예, 주간 베스트로 방송 나갔을 때 이 사연에 또 문자가 엄청 왔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형제자매랑 비슷하거든요, 다들. 그렇죠. 0228님이요.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저도 언니랑 3살 차이 나는데요. 어릴 땐 사연처럼 무지 많이 싸웠다가도 결혼한 지금은요. 안 싸우고 누구보다도 아껴주며 잘 살고 있네요. 하셨어요. 네. 싸움도 총량의 법칙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다 어릴 때 싸우고 다 나면- 싸우면 그들 안 싸운다면서요? 질리게 싸우고 나면 오히려 약간 끈끈한 미운 점이 생기나? 어허. 9034님. 제 동생도 제가 좋아하는 오빠에게 제가 보낸 것처럼 이상한 행운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지만 동생 글씨체랑 대조한 끝에 법인 잡아냈죠. 저희 동생이 완전 악필이었거든요. 호호호. 동생도 절박했던 거죠. 이게 나한테 하는 거랑 그 오빠한테 하는 게 완전 다르면 그치. 제보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누구나? 네, 맞아요. 집에선 진짜 씻지도 않고 막 진짜 어떻게 저렇게 뒹굴뒹굴 더럽게 살까 하다가 네. 누구 생기봐. 그 왜 가족들끼리 알고 있는 그 왜 이중인격처럼 보이는 가식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나가면 진짜 완전 영국 신사가 따랐는데 집에만 오면 방귀 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빠 팬티가 네, 항상 네. 너덜너덜. 엄마가 어. 아무리 새 거를 갖다 드려도. 우리 엄마 나가면 정말 교양이 넘치세요. 그런 거 알아요? 네. 예전에 누나하고 동생 있잖아요. 네네. 그럼 누나가 집에서 동생한테 하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남동생. 오. 꺼져. 야, 맞아, 됐어. 무서워. 조용히 해. 어. 닥쳐. 막 이러다. 여보세요? 오빠. 아, 저회 여접는 거야. 저거 제보하고 싶다. 막. 진짜. 그리고 폴더폰 있었을 때 어. 누나들이 되게 센 누나들은 폴더폰 머리로 닿잖아요. 맞아요. 응, 오빠 선이야 지금 씻고 책 봐요. 빠룽. 그리고 머리로 탁 턱이 나. 턱으로 이렇게 턱 쳐가지고 닫고. 동생 머리에다가 확 닿던지. 맞아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상반된 이미지로 기억하는 형제의 모습에 제보의 충동을 느끼죠.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이제 퀴즈 드려야죠. 종소리 주세요.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네, 사연 속 주인공처럼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속에서도 다양한 자매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기 중 자매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객관식 나갑니다. 1번 공주퍼쥐, 2번 장화홍련, 3번 흥분얼부. 이렇게 무슨 워셔스키 자매. 헷갈리게 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되기 있기 없기. 놀부 오빠. 이상하네요, 그죠? 방을 왜 그렇게 써라? 제비야. 우리 이상 작가 생각나네요. 네. 이 정도면 정답을
떠서 드렸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지라시가 준비한 뜨겁지만 작은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 보내실 동안 구체적으로 좀 하나만 대봐요. 뜨겁지만 작은 선물은 뭘까요? 뭐 데워 드셔도 되는데 핫팩 여름에? 아니 뭐 얼음 녹은 커피 뭐 이런 거 제가 아, 좋네요. 준비해봤습니다. 뜨겁지만 작은 선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예.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저희가 들려드렸던 보기 중에 자매가 아닌 두 사람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많이 맞췄어요. 자, 정답은요. 3번 흥분놀부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자매 아니고 형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대망의 7월 월간 베스트 주인공 발표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콩지 팥지. 이 두 사연 가운데 7월의 월간 베스트 사연은요. 연재영님이 보내주신 문 좀 열어주세요가 선정됐습니다. 강그라슈 축하드립니다. 우후. 자, 이 사연. 행식이한테도 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게요. 워낙 사연 자체 그 상황 자체가 참 귀한 상황이었어요. 쉽게 만나지지 않는 맞아요. 그런 귀한 에피소드였기에 우리 네. 연재영님께서는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일단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소개만 되셔도 일단은 30만 원 상당의 선물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더 나아가 월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가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오시면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짧지만 이거 진짜 웃기긴 한다 하는 사연은 소재 공모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투척해 주십시오. 저희 작가들 잘 씁니다. 아, 그럼요. 네, 뜨개질 잘하고요. 네. 단조로운 에피소드 몇 개만 보내주셔도 환상의 뜨개질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입니다. 네. 자, 저희는 뉴스 듣고 5시 5분에 돌아올게요.